자, 이번 시간은 통증과 근골격계의 4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골격계의 4대 기능은 첫 번째 형태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 힘 안정성, 세 번째는 운동 조절, 네 번째는 감정 상태입니다. 일단은 형태 안정성과 힘 안정성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태 안정성이 좋아질 때는 힘 안정성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태 안정성이 낮아지면 힘 안정성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형태가 바로 자세와 관절들의 중립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관절들이 중립 상태에 있을 때 자세별로 다를 수 있겠죠. 앉은 자세, 선 자세, 다양한 자세 중에서 우리가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형태의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형태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힘이 별로 필요 없게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최소화한 상태, 힘의 안정성이 최소화한 상태가 형태 안정성이 좋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왜 힘의 안정성이 최소화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손목을 강하게 쥐고 누군가가 내 손목을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막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손목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날 수 있겠죠. 이 힘줄들이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 활주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힘을 너무 잔뜩 주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 주먹만 살짝 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100번, 1000번 돌리면 손목은 움직임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하시면 되는데, 형태 안정성이 좋아서 힘이 많이 필요 없는 상태, 즉 최소화된 상태가 되면 우리 움직임이 어떻게 되죠?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자세, 관절의 중립, 즉 형태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만큼의 형태를 보상하기 위한 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힘이 높아지면 이게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화 되는 거죠. 최대화된 근육, 힘의 긴장성으로 인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 필라테스, 요가 이런 종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움직임, 모든 움직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형태 안정성과 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얘기를 드렸고요. 운동 조절 얘기할 건데, 이제 운동 조절은 형태와 힘 안정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 임상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 이게 무슨 뜻이죠? 형태가 좋아서 힘이 낮아진 상태, 최소화된 상태가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이란 걸 해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란 걸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운동 조절에서 핵심은 예측이 가능한 상태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상태의 움직임만이 움직임이 아니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도 움직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내리막길을 갑자기 만났다, 오르막길을 만났다, 조금 기울어져 있는 도로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무거운 것을 감당해야 돼, 무게를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어서 갑자기 뛰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위험 요소가 발견돼서 갑자기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형태와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움직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자꾸 최소화가 되려면 형태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을. 이게 이제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움직임은 어떤 걸로 갈 것인가? 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동작, ADL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동작과 매우 닮아 있는 운동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운동 조절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정 상태예요. 자, 이 감정 상태는 우울증, 두려움, 분노,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에 찾아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힘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의 안정성을 높여버리기 때문에 형태 안정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힘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고 운동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까 손목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직된 상태, 힘의 안정성이 높은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상태는 그나마 낫지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임하면 완전히 더 아파지겠죠. 왜냐? 힘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감정 상태가 힘 안정성을 과하게 높인다. 이 컨셉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한 자세별 전략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 안정성이 최소화된다는 개념, 형태의 안정성을 높여서 힘 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것, 즉 교환을 해내야 돼요. 형태를 높이고 힘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해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일상생활 동작과 닮아 있는 운동들로, 움직임들로 훈련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담 없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수치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 슬픈고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약간 조절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희망이 좀 보이면, 통증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힘 안정성이 좀 또 줄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통증과 근골격계의 4대 기능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번 시간에는 강조드리겠습니다.